한동훈은 지난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거부해왔습니다. 이제는 총선 백서 공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백서는 당 차원에서 참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중요한 반성문입니다. 무엇을 은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숨기고 있습니까? 권력 행사는 다 하고 끝까지 책임은 회피하고 있는 것은 정말 비겁한 행동입니다. 지금 한동훈의 처시는 보수정당 역사상 가장 괴이하고 이질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규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는 총선 백서 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는 총선 백서는 당의 혁신과 책임을 다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이다.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당내 갈등과 불신만 커질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백서에는 선거 패배 원인, 당 조직의 문제점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어 이것을 토대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은 특별히 평가하지 않겠다며 비겁하게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는 백서 공개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위선과 가식 대신에 한동훈의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로 갔습니까? 총선 백서는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당원들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자신과 관련된 것에는 정말 한 번도 분명하게 책임을 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공천 파문과 선거 전략의 실패를 은폐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총선 백서를 당장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하면서 백서 공개를 막는 행위는 분서 갱유와 같은 행위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장해찬은 국민과 당원들이 총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권리가 명백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할 정당 정치의 기본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지금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대위에서 전당대회 전에 백서를 공개하지 말자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에 많은 당원들은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워지는 것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한다는 것은 정말 위선적인 행동들입니다. 도대체 백서에 어떤 심각한 내용이 있습니까? 비대위까지 나서서 한동훈을 왜 비호하고 있습니까? 한동훈 혼자 빼고 당대표 후보로 나오고 있는 세 분 모두 총선 백서 즉시 출간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은 그동안 입으로는 새로운 정치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권리를 독단적으로 행사했던 선거입니다. 지금 와서 그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은 정말 당당한 모습은 아닙니다. 구태스럽습니다. 왜 백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각에서는 백서가 공개될 경우에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루머들이 많습니다. 한동훈의 공천 비화가 얼마나 핵폭탄급이라 두려운 것입니까? 한동훈 같은 초보 빈 깡통에게 집권당 비대위원장은 너무나 힘에 벅찬 자리였는가 봅니다. 이재명보다 더 두껍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멘탈은 보수 정당에서는 아마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보수 정치인들은 최소한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인정합니다. 한동훈에게 사악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철학자 노벨상을 받은 자유주의 하이에크는 최악의 사악한 자가 권력을 잡게 되는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저급한 이슈로 대중을 선동합니다. 다양한 사람들,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고 쉽게 알 수 있고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주제나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이슈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대중을 결집시키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은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 부담으로 독일은 국가 파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히틀러가 나타납니다. 경제 회복과 국가 재건을 약속하면서 시리에 빠진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전쟁 비용을 거부하겠다. 대중을 하나로 묶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지지층, 팬덤을 구축합니다. 강력한 집단주의 신념을 반복적으로 강요해서 온순한 사람들, 쉽게 설득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팬덤은 지도자를 우상화하고 맹목적으로 복종하게 됩니다. 열렬하게 지지 세력을 만들게 됩니다. 일단 집단, 팬덤에 들어오게 되면 개인의 가치와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고 집단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나치 독일, 히틀러 괴벨스는 독일의 재건, 경제 회복, 그리고 국가 영광을 약속하면서 국민들의 희망과 열망을 담아서 온순했던 사람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은 나치당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준비하는 것이 공공의 적을 만들게 됩니다. 공공선을 방해하는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그 적에 대한 증오, 질투심을 부여해서 외부의 적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내부를 더욱 강력하게 결속시킵니다. 나치 독일은 유대인을 공공의 적으로 설정해서 독일인들의 증오심을 자극했습니다. 대중의 분노와 증오를 적에게 집중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가장 사악한 자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 이유는 바로 저급한 이슈를 선점하고 강성 지지 팬덤을 형성하고 그리고 공공의 적을 설정하는 이 세 가지 전력을 구사합니다. 현재 한동훈의 모습에서 이러한 전체주의적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책임과 잘못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사과하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사악함이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해도 자신의 오류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속과 겉이 너무나 다른 무서운 사람입니다. 지난 비대위원장 시절 한동훈은 대통령을 적으로 간주하고 조선일보와 좌파 패족들 그리고 팬덤을 이용해서 대통령을 공격한 사례를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한동훈은 대통령을 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보수 정당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면서도 비겁함과 뻔뻔함이 정말 예사롭지 않습니다.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정치적 싹을 제거해야 합니다. 총선 백서가 오픈되면 한동훈은 끝장날 것입니다. 총선 백서 전당대회 전에 하루빨리 공개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